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일자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거 다 아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은행 창구 직원, 사무행정, 비서 심지어는 뭔가 정보를 찾아서 적용하는 수준의 일들. 그러니까 현재 기업에서 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은 AI를 이용한 새로운 일의 방식으로 다 바뀔 겁니다. 아시죠? 요컨대 이제 분석적이고 아주 통찰적이고 생각이 아주 깊지 않으면 뭐든 지금 밀리게 돼 있습니다. 교육도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여하튼요. 나이, 경력 이거 상관없이 이제는 생각이 깊고 무언가 긴 글도 쓸 줄 알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도태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숏폼 정보만 보고 있잖아요. 매일 유튜브를 봐도 이제는 쇼츠를 보죠. 인스타, 틱톡 이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즐기는 거고요. 자기를 성장시켜야 하는 건 결국 생각의 능력입니다. AI가 중심이 되는 미래의 직업시장. 네, 이거요. 정보 찾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불필요하겠죠. 금방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 이거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모두 불필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필요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 가사노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분의 1 정도로 줄 것이라는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장 분석 보고서를 회사에서 나한테 쓰라 그래. 그냥 보통 수준의 보고서는 조건만 집어넣으면 AI가 훨씬 더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뭐가 필요할까요? 네, 고도의 생각 능력이에요. 통찰이 있어서 그 매장의 상황을 쭉 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분석 결과를 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이거 우리가 감이라 그러죠. 이 감은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두를 융합해서 자기식의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사람을 감이 좋다 그러는데 이 감은 정확하게는 통찰 능력이 좋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요. 매일 5분이라도 뭔가 보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서 메모해보고 그걸 다시 종합해서 자기식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반복해 보실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거 IQ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자기가 요약해보고 그것을 자기식의 이야기로 다시 구성해보고 얘를 생각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중간에 잡념이 들지 않고 조금씩 메모해가면서 큰 서사를 만들어내는 힘. 이걸 생각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생각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직업시장은 바뀌는데요. 요거 대표적인 것이 2023년 WEF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이거 경년으로 일자리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 매체에 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1위, 없어지는 1위. 이거 은행창구 직원이라고 보고서가 나왔죠. 40% 정도 감소한다고 봤고요. 캐셔, 정보 입력하는 사람, 사무행정, 비서, 건물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 경비들, 가정관리사 이거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게 세계적인 기관 내에서의 보고서 아닙니까? 이런 반면에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든지 특히 평생교육 쪽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을 하는 강사라든지 결국은 컨텐츠가 능한 사람, 지식이 꽉 찬 사람, 통찰과 무엇인가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아주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다른 한 파트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농업기계 등 이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손놀림 등이 좋아야 되고요. 감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분석적이고 통찰적이고 또 손놀림을 익힐 수 있는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릿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챗GPT의 성격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주 우리가 요즘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의 성격은 뭐지? 스피디한 필요 정보의 히팅률이 최고인 그런 도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찾으려고 엄청 고생을 하는데 이 챗GPT적 성격의 AI들이 많이 나오면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또 종합된 정보를 평균적 수준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평균적인 인식의 결과 평균적
통찰적인 종합 정보의 이용,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정보를 종합해서 이 안에서 융합시켜 가지고 신테시스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통찰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 거기에다가 감성적인 미감이라든지 감성적인 어떤 감각 같은 걸 잘 느낄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겠죠. 소통 능력에는요, 여러분들 기계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손, 챗GPT 프롬프터 능력, 이런 것들 당연히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찰력, 생각력,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서사라고 하면 긴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자기화해서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융합하고 변화시켜서 그 생각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생각의 이음 능력. 제가 생각의 이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수가 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면 잘 키워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사 이해 능력. 그러니까 숏폼의 어떤 정보를 이해하는 것하고 서사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맥락적 이해를 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긴 서사를 읽거나 듣거나 또는 자기가 긴 서사에 해당하는 무엇인가의 업무를 행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형으로 뭐 한 달 정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이것을 서사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은 대표적으로 독서를 한다든지 영상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키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를 하면서 좀 긴 단위로 읽는 거예요. 긴 단위로 읽은 것을 약간씩만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였는지를 생각의 이음으로 쭉 이어서 해보는 것,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 수강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강의가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7분, 10분 정도로 딱딱 끝나서 여러 강의로 나누어서 하나의 긴 스토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강의면은 한숨에 쭉 듣고 그것을 자기식의 키워드로 조금씩만 메모하면서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강의가 3개가 묶여서 하나의 스토리가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 3개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쭉 이어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해예요. 맥락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머릿속에 우겨넣어서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화 요약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맥락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키워드로만 써낼 수 있는 그런 요약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화 요약이라는 것은 책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10쪽 정도 읽고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용감한 선택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큰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한 개 장이 50쪽이라고 하면 50쪽을 가능하면 다 읽고, 읽는 과정에서 물론 동그라미 표시나 이런 것을 하고 순간의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얘가 끝나면 쭉 생각의 이음을 해본 상태에서 이거구나 하고 한 5줄, 길어야 한 7줄 정도로 50쪽 읽은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의 이음의 결과로 키워드만 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반복해서 키우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책을 읽으면서 키우실 수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키우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구상을 쭉 하면서 긴 구상을 해서 그것을 요약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사 만들기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사로 구성해서 말을 한다든지 길게 써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키워갈 수 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 쭉 생각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들 강의를 30분짜리를 들었어요. 걔를 노트를 쭉 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셨죠? 노트한 것에다가 표시도 좀 하고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걔를 카드로 만들고 써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캔 대학에서 우리가 60개 강좌를 제공을 하는데 60번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서사 만들기 능력을 어떻게 안 키울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반복하시면 서사 만들기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글
글쓰기를 적어도 A4 반장 이상 정도로 쓰는 것을 1년 하시면 이거 난리 납니다. 근데 이어가기가 정말 어렵긴 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서 무엇인가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융합시키고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처럼 뭔가의 구조를 만들어서 생각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걸 쓰기도 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우리가 AI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에 5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월화수목금에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20번이죠. 한 달에 20번이면 1년에 240번, 250번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반복과 지속의 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대체로 100회 이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한번 100회 할 때까지는 늘지 않아요. 그런데 100회를 참고 하시면 쭉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의 원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요 쭉 올라가는 것을 1단계 성장이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무엇인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단계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쭉 가다가 1단계, 쭉 가다가 또 100이라면 1단계, 100이라면 또 1단계 이렇게 해서 5년을 하면 여러분들은 10단계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통찰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서사를 그리는 능력까지 몸에 붙이시게 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꿈을 그려낸다든지 자신의 목표를 그려낸다든지 제가 이거 이제 나침판 과제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꿈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 꿈을 3개의 목표로 나눠보고 각각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3개씩 나눠봐. 그러면 과제가 몇 개? 9개 되죠. 그 과제의 실질적인 행위 단위에 해당하는 하위 과제를 또 3개씩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3, 9, 27이니까 27개의 자신의 인생의 과제 체계가 만들어져요. 인생의 목표를 나침판이라고 하죠. 저는 시계보다 나침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나침판을 중심으로 하는 과제 체계 같은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엄청난 효과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행할 모든 일을 이런 과제 체계로 만들어서 제일 하단에 있는 하위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 이것을 그릿으로 실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의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몸에 쫙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긴 서사를 구상해내고 그 긴 서사에 해당하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까지 몸에 붙인 사람이 되겠죠. AI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찰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픽픽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능력, 창조적 능력 거기에다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몸에 붙이시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최종의 과제는 효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니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저는요. 실천 실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루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루틴이고요. 두 번째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함께 하기입니다. 자, 루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루틴의 성격을 항상 말씀드리죠.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 반사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루틴은 의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도구를 정한 다음에 약간의 의지를 가하면 평소에 우리가 엄청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루틴이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 5분 동안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5분 동안 생각을 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내가 5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약간의 의지를 더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루틴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매일 5분 강의 듣기. 이거 제가 유튜브 멤버십 여러분들 가입하시면은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라는 거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송출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루틴의 도구일 수 있어요. 예를 쭉 들으신 상태에서 그것을 5줄 정도로 메모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붙을까요? 두 번째 필요한 우리의 핵심 능력인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능력을 매일 하니까 한 달 하면 20번 하니까 1년 하면 250번 하니까 여러분들 그 능력
능력을 몸에 착 붙일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메모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 방식으로 재정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방식으로 재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하시기를 권하는데,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생기는 것이죠. 이미요, 이 김교수의 3가지 멤버십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제 5분 강의를 듣고 그것을 변형해서 자기의 유튜브로 송출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 얘기를 토대로 해서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아주 큰 힘은 혼자 말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함께만 하면 훨씬 쉬워져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5시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줌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룸 모닝 루틴이라고 하죠. 이 이룸 모닝 루틴에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요거 별게 아니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줌 URL 공유하시고 아침에 5시에 줌을 켜시면 그냥 줌 켜놓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요, 자, 줌을 켜놓으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죠. 심지어는 세수도 안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 2, 3일만 그렇고요. 조금 있으면 얼굴이 줌에 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일종의 긍정적 기운 같은 거로 작동을 한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는 공간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줌을 쭉 켜놓고 같이 하면 20%를 줌의 그 기운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또 다른 사람도 계속 하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모닝 루틴에 들어오시는 것을 적극 권하는 거예요. 이거요, 한 달에 20번 다 하시면 엄청나고요. 그 중에 10번만 하셔도, 다시 말해서 반만 들어오셔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모닝 루틴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에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모닝 루틴 말미에 제가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하고 그것을 재차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닝 루틴을 매일 들어올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모닝 루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5분짜리를 듣고 그것을 5줄로 요약하고, 요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을 매일 쓸 수 있으니까 요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버무려서 에세이 쓰기 같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런 루틴을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권하는 것은요, 우리 이룸 네트워크 이 모임에 매일 에세이 쓰기 모임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000명이 넘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김 교수의 5분 강의 들으신 걸 토대로 해서 에세이 쓰기를 하셔도 되고, 거기에 운영자께서 에세이의 주제의 예시 같은 걸 계속 주시거든요. 이걸 보시고 글쓰기를 매일 하시는 습관을 붙이는 거, 이것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열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미래 사회가 그냥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넘어서 긴 서사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는 이거 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뭐라고요? 3가지. 우선 첫 번째,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하고 하는 것을 루틴으로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김 교수의 3가지의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제가 제공하는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를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력을 키워가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걸 하시면서 매일 에세이 쓰기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글을 쓰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2가지를 결합시키면 여러분들은 미래 시대에 우리의 긴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통찰의 능력을, 이거 1년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3번째를 제일 권해요. 이 3번째는 이런 모닝 루틴에 아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닝 루틴에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줌 켜놓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모닝 루틴 줌이 끝나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요약을 한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새해의 실천의 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퍽 하고 그것이 무엇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